이 영상은 여자랑 카톡하다가 자주 할 말이 없어지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상대가 뭔가 보내왔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창을 켜놓고 멍하니 있어 본 적 있으면 끝까지 보세요.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카톡뿐만 아니라 대면 대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함,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 문제까지 풀릴 겁니다. 오바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오바가 아니에요. 카톡이든 직접 만나서든 사람 심리는 같기 때문이죠. 원리만 익히면 대화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만 제대로 익히면 여자랑 대화가 끊길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대화의 초점이 자신한테 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면 거기서 출발해서 어느새 내 얘기로 흘러가고 있죠. 여자가 오늘 운동 나왔다고 하면 저도 헬스 다녀왔어요. 저는 3대가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면 저도 요리 좋아하는데요. 저는 주로 이런 거만 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등산 다녀왔다고 하면 저도 등산 좋아해요. 저는 북한산 자주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 패턴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상대가 말을 꺼낼 때마다 대화의 흐름이 자꾸 나한테로 당겨집니다. 저도, 나는, 제 경우에 상대는 자기 얘기를 하려고 말을 꺼내는데 대화 주도권은 이미 남자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패턴이 반복되냐? 대화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필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이죠. 내가 운동을 이만큼 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나를 좋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그 가치가 절하가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것과 내가 직접 어필하는 것은 전달력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헬스를 다닌다는 사실, 오늘 어디 다녀왔다는 사실, 어떤 게 취미라는 사실, 상대가 물어보지 않은 이상 그녀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원리입니다. 상대가 묻기 전까지 내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단체로 찍은 사진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외 없이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게 본능입니다. 내가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자기 얘기를 신나게 하게 하는 것, 이게 상대의 호감을 사는 가장 기본 원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 중심의 대화가 되냐? 상대가 말한 것에서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요리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요리냐고 묻는 게 아니고 손 많이 가는 거 좋아할 것 같다는 추측을 얹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내 얘기를 듣고 맞다 아니다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더 꺼내게 돼요. 여기서 남자는 질문 하나에 추측 하나를 얹었을 뿐이죠. 근데 상대가 꺼낼 말이 더 많이 생겼죠. 여자가 헬스를 다녀왔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운동 위주로 하냐고 묻되 처음 보면 바로 기구 잡을 것 같다는 추측을 얹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를 말하면서 상대방의 헬스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대화가 끝나고 상대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재밌다고 느끼는 건 내가 재밌는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신나게 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대화의 중심을 철저하게 상대에게 두세요. 상대 중심으로 대화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가 남습니다. 카톡이 끊기는 이유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상대방이 당신의 카톡에 답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자가 오늘 친구 생일 파티 다녀왔어요. 좀 피곤하네요 라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렇구나, 혹은 진짜요? 재밌었겠다. 제가 장단컨대 이렇게 카톡 보내는 사람치고 진짜로 상대방이 고생했다고 재밌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보내는 거죠. 상대방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대화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상대방의 말을 단어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예시를 몇 개 드릴게요. 여자가 오늘 친구 생일 파티 다녀왔어요. 좀 피곤하네요 라고 보냈습니다. 문장에서 눈에 걸리는 단어를 골라내요. 생일 파티, 피곤하다. 생일 파티라고 하면 사람이 꽤 됐을 것 같다. 피곤하다는 건 늦게까지 있었다는 거다. 근데 그 상태에서 카톡을 하고 있다는 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다. 여기서 하나만 꺼내면 됩니다. 생일 파티에서 피곤하다는 건 꽤 성대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억지로 끝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엔 좀 다른 소재예요. 오늘 사과했어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여기서 뽑히는 단어는 사과, 심하게 말했다, 스스로 인지했다. 사과를 먼저 했다는 건 찜찜했다는 거고, 스스로 심하게 말했다고 인지했다는 건 먼저 연락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까지 보여요. 그러면 거기를 건드리면 돼요. 먼저 사과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대가 받아줬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기대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제주도 기대된다. 미리 계획을 잡았다는 거고, 기대된다는 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오랜만에 여행이거나 소재가 충분하죠. 계획을 빡빡하게 잡아놓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거에 연상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예시 모두 출발점은 같아요. 통째로 받지 않고 키워드를 먼저 뽑아내는 것. 이게 몸에 배면 상대말 어디서든 소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키워드를 뽑고 연상어를 떠올리는 게 처음에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눈에 보이는 단어를 하나 잡고 거기서 연상되는 단어를 빠르게 뽑아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계를 보면 약속, 마감, 늦잠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뭘 보든 상관이 없어요. 연습 자체가
자체가 목적이죠. 이게 몸에 배면 상대의 말에서 키워드를 뽑는 속도가 달라져요. 앞에서 상대 중심으로 대화하라고 했죠. 상대 말에서 키워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전에서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꺼낼 소재는 생겼는데 어떻게 던져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실수가 질문을 연달아 던지는 겁니다. 어디 가요? 누구랑요? 언제 와요? 질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한 번에 하나씩 써야 하는 거죠. 질문이 2개 이상 연달아 오면 상대 입장에서 뭘 먼저 답해야 할지 애매해져요. 그 순간 카톡이 부담이 되죠. 질문을 많이 했다 싶으면 추측의 형태로 바꿔서 던지는 겁니다. 추측이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도 대화가 이어지고 틀려도 대화가 이어져요. 틀렸을 때를 보면 사람은 틀린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바로잡고 싶어져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면서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해요. 맞았을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대화가 풀립니다. 어떻게 나오든 상대가 먼저 말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자가 친구 만나고 왔다 카톡을 보냈다 쳐볼게요. 질문만 쏟아내는 형태는 어디 갔어요? 누구랑요? 자주 만나는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카톡에 질문만 던져요.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카톡을 하죠. 상대 입장에서는 뭘 먼저 답해야 할지 애매해지고 그 순간 카톡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추측을 얹으면 이렇게 됩니다. 피곤해도 나온 거 보면 꽤 보고 싶었던 친구인가 보네요. 상대는 맞다 틀리다만 말하면 돼요. 틀렸으면 아니에요. 사실은 하면서 자기 얘기를 더 꺼내게 되고 맞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대화가 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막히는 지점이 생겨요. 추측을 던졌는데 상대가 단답으로만 받는 경우, 추측이 계속 어긋나서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경우, 이런 상황이 진짜 문제예요. 이 단계부터는 카톡 한두 줄 차이로 만남까지 가느냐 끊기느냐가 갈립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상황별로 다 풀어둔 게 연애추월차선 마스터 패키지인데요. 단순한 기본 원리가 아니고 실전에서 막히는 지점을 사례별로 전부 다뤘습니다. 궁금한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실전에서 적용해볼게요. 상대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퇴근, 친구 만남, 날씨 셋 중에 뭘 꺼내도 되죠. 퇴근 후에 바로 약속이면 피곤한데도 부지런한 거거나 그 사람이 꽤 보고 싶었던 거다. 여기서 하나 잡아서 던지면 됩니다. 퇴근하고 바로 약속 잡는 거 보면 꽤 부지런한 편이네요. 아니요. 이 친구는 오랜만이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좀 피곤하긴 해요. 피곤해도 나온 거 보면 꽤 친한 친구인가 봐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오늘 친구 만났는데 저는 퇴근하고 바로 집 가는 편이에요. 같은 내 얘기로 이동하는 거죠. 내 얘기로 넘어가는 순간 앞에서 쌓은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첫째, 내 얘기를 하지 마라. 물어보지도 않은 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는 관심 없는 얘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순간 대화의 온도가 떨어져요. 둘째, 키워드를 뽑아라. 통째로 받으면 그렇구나 밖에 안 나와요. 키워드를 뽑는 게 습관이 되면 상대 말 어디서든 소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추측을 던져라. 질문이 쌓이면 카톡이 무거워져요. 추측 하나로 바꿨을 뿐인데 상대가 꺼내는 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애 추월차선 수강하신 분들을 보면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를 체화하고 나서 카톡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원리는 건너뛰고 멘트부터 찾는 분들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요. 오늘 다른 3가지는 시작입니다. 실제 썸 단계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잡고 만남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영상에서 못 다룬 것들은 연애 추월차선 마스터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